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1월 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배연구역의 요 바닥 면적이 360제곱미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유거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배출기의 요 최소 배출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바닥 면적이 요 400제곱미터 요 미만일 경우 요 배출량 Q1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1분의 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유거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유거실이라는 것은 실이 있으면 여기가 A실, 여기가 B실이면 여기 출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실에 있던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려면 반드시 B를 경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바로 이 경유 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유 거실은 배출량을 계산 값에다가 1.5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에 배출기의 최소 배출량이죠. 자, 이놈은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문제가 지금 시간으로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 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바꾸려면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경유거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5배를 해주면 바로 그 배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 360제곱미터에다가 기준 그 배출량 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 그래서 요 분을 시간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60분을 곱해준 거죠. 경유거실이기나 1.5배. 그래서 계산값이 32,400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 계산한 값이 5,000 세제곱 per hour. 요거보다 작으면 최소 배출량이 5,000이라는 거죠.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배출량이죠. 다음 물음 2번은 효율이 60%, 전압이 45mmAq. 이때 그 전동기의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 용량. 자, 배출기의 이 전동기 용량은 배출량 세제곱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단위는 mmAq.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효율 곱하기 전달계수 K죠. 여기서 여러분이 요 미리미리 AQ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말로는 아쿠아예요, 아쿠아. 그래서 아쿠아라는 것은 우리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미리미리 AQ는 미리미리 H2O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Q 값이 아까 32,400세제곱 per hour니까 이걸 분으로 하려면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1시간은 60분. 그래서 32,400세제곱 per 60분이 되는 거죠. 자, 전압은 조건에 주어져 있죠. 45mmAq. 자, 102로 나눠주고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60. 효율 60%니까 0.6을 해준 거죠. 자, 전달계수는 조건에 없으니까 무시. 그래서 6.62kW가 바로 요 전동기의 그 용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배출축의 주 덕트의 최소 폭. 물음 4는 흡입축 주 덕트의 최소 폭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자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그 조건에 보면 주 덕트의 높이 제한은 600m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천장과 반자 사이에 덕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가 600mm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덕트가 높이가 600mm면 이 폭 L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요걸 갖다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요게 단면적이 되겠죠? 자, 단면적은 A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폭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 h죠? 여기서 지금 h 값은 주어져 있고, 폭은 결국 요 단면적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높이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단면적은 여러분이 풍량을 아니까 이 풍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풍량을 풍속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배출축의 그 풍속은 20m/s야. 배 20, 흡은 15죠. 흡 15. 흡입축은 풍속이 15m/s 이하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풍량, 그러면 단위가 세제곱/s죠. 유속은 풍속은 m/s.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자, 그럼 풍량이 32,400 세제곱포. 자, 1시간은 세크로 하면 3,600이죠. 자, 배출축이니까 20m/s죠. 자, 그럼 단면적 열을 배출축에서 이 단면적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출축의 이 단면적 계산하면은 0.45제곱이에요. 자, 그럼 흡입축의 이 단면적은 요 20m/s 대신 뭐를 대입해 주면 돼요? 15m/s를 갖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5m/s를 대입을 하면 흡입축의 요 단면적은 0.6제곱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L 값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폭 L은 단면적 0.45제곱미터 나누기 높이 지금 제한이 600mm니까 0.6m가 되는 거죠. 그럼 폭의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흡입축에 배출축이요. 배출축의 폭은 지금 그 단면적 9세제곱/s를 요 풍속으로 나눠주니까 0.45제곱이죠. 그래서 덕트의 최소폭 L은 단면적 요 A를 0.6m, 요게 바로 그 높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0.75m니까 이거 미리로 하면 1100, 750ml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0.75m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00배 해주면 750ml가 되는 거죠. 자, 흡입축의 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찬가지로 단면적 얼마 나왔어요? 0.6제곱 나왔죠. 자, 흡입축의 마찬가지로 높이 제한은 0.6m죠. 계산하면 이거 1m 나오죠. 자, 1m는 그대로 미리로 하면 1000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축의 폭은 750ml, 흡입축의 폭은 1000ml가 되는 거죠. 아주 이거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물음 5번은 소방 대상물의 그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그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로 되어 있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장소별 설치해야 될 요 인명 구조기구죠. 자, 그러면 층마다 2개 이상의 이 호흡기를 비치해야 되는 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4가지만 쓰라는 거죠. 자, 요 층마다 요 공기 호흡기, 요 공기 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되는 장소는요. 첫 번째가 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이죠. 자, 두 번째는 요 판매 시설 중에서 요 대규모 점포. 세 번째는 요 운수 시설이죠. 운수 시설 중에서 요 지하 역사. 네 번째는 요 지하가 중에서 지하 상가가 층마다 공기호흡기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방열복 또는 방화복,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호텔하고 5층 이상의 병원,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각 요것도 2개 이상이에요. 층마다 2개가 아니고 그 건물, 소방 대상물별 각 2개 이상이죠. 단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서 요 CO2 소화 설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CO2 소화 설비 설치된 장소의 그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5개 소화전의 수조의 설치 기준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물음 가번은 수조 외측에 뭐를 설치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지하에 가면 대부분 수조가 있죠. 그래서 이 수조 외측에는 뭐를 설치해요? 요 사다리도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 수위계도 설치하죠. 물이 있으면 요 투명한 요 호수 튜브 속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에 부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조 외측에다가 수위계 설치해야 되죠. 자, 수조의 상단이 요 바닥보다 상단이 높을 경우에는 수조 외측에다가 고정식 사다리 설치하죠.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 설치하면 여기 맨홀이 있죠. 맨홀도 열어보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조가 실내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그 실내에다가 조명 설비해야 되죠. 그래서 수조 밑부분에는 여기 배수 밸브 설치하고 배수관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조명 설비, 배수관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요 할로겐 화합물 및 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소화약제의 그 정의를 쓰라는 거예요. 자,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여러분이 할로겐족이 있죠?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할로겐족이 있어요. 여기는 F, Cl, Br, 요드. 그래서 요게 F가 요게 불소죠. Cl은 염소고, Br은 브롬, I는 요드죠. 그래서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요, 불소, 염소, 브롬, 그 다음에 요드, 할로겐족 원소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자, 요 불활성 기체. 자, 불활성 기체. 우리 영족 원소죠. 또 이거 18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영족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이 영족 원소인데 우리 불활성 기체로 사용되는 것은 요
아르곤까지죠.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여기 질소가스 있죠. 이것도 그 불연성 기체죠.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5번 가죠.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몇 제곱미터? 예,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자, 교육 연구시설, 주로 학교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 축구부 합숙소도 있고, 그다음에 양궁 합숙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합숙소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이런 그 아니면 대학도 마찬가지죠. 합숙소는 다 100은 다 넘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는 간이 스프링클러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병원 6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이죠. 그다음에 숙박 시설 중에서 요 생활형 숙박 시설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요거 6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합성 계면활성제포 원액 1%형을 2.5리터, 요게 우하여가 아니고 2.5리터 요게 사용하여죠. 오타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1%라고 하는 것은 합성 계면활성제 저발포죠. 저발포가 1%, 1.5,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형, 요 놈은 원액, 요 1리터하고 물 99리터하고 합쳐서 수용액 100리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용액의 양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이게 원액 몇 리터를 사용하는 거냐? 2.5리터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2.5리터 가지고는 포 수용액을 갖다 얼마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x는 2.5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x는 2.5 곱하기 100 나누기 1이니까 이건 25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리터가 바로 포 수용액이에요. 25가 아니고 100이니까 250이네요. 250리터가 바로 포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죠. 자, 팽창비를 물어본 거죠. 자, 이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요 최적을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단위는 같아야 돼요. 자, 발포 후 최적이 75세제곱이죠. 그럼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 250리터니까 요거 세제곱으로 바꿔놓으면 1000원을 나눠주면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비 계산하면 이게 3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포 배율, 팽창비 같은 얘기예요. 다음 문제 7번으로 가죠. 자, 문제 7번은 지금 그 옥내소화전 설비인데 소방용 호스 노즐에서 방수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기구의 요 명칭, 측정기구의 명칭은 피토게이지. 측정 방법을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측정기구는 피토게이지고 측정 방법은요, 요 노즐 선단 끝부분이죠.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2분의 D만큼 떨어진 위치에 요 피토관의 입구를 수류의 중심선하고 일치시켜서 게이지상의 요 지침을 읽어서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10P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D는 노즐 구경이죠. 그래서 단위는 미리. 그래서 요 P는 방사 압력이죠. 메가파스칼 대입하면 Q값 방수량 리터 퍼 분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5개 소화전 5개를 설치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수온의 최소 유효 수량. 자, 5개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N 최대 2개에다가 곱하기 7세제곱이죠. 최대 2개. 그래서 여기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2개만 적용을 해서 7을 곱하면 14세제곱이 수온의 양. 자,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N 곱하기 요건 노즐에서의 방수량 35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N 최대 2개 350 곱하면 7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 자,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를 갖다 계산하죠. 관마찰 계수는 0.02. 자, 우리 달시 공식.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에다가 이지분의 유속의 제곱, 속도 수두죠. 관경 D분의 관의 길이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손실 계수는 0.02라고 주어져 있죠. G는 중력가 속도니까 9.8m per sec의 제곱. 자, 관경은 100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터로 하면 0.1m가 되죠. 자, 관 길이는 200m. 그럼 여러분 U만 계산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이 지금 펌프의 토출량이죠. 그게 지금 700리터 퍼 분이니까 0.7 세제곱. 세크로 하면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100mm니까 0.1m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9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요거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0.02 손실계수, 관의 길이 200m, 그 다음에 배관 내 유속 1.49m per sec의 제곱, 그 다음에 2, 여기에다 중력가 속도 9.8, 관경 100mm니까 0.1m에서 4.53m가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네, 물음 4번은 펌프의 그 최소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네, 축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축동력. 자, 요거는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기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미터. 자,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는 거죠. 요건 지금 축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축동력은 전달 계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요 식에 대입하면 돼요.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요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 700리터 퍼 분이니까 0.7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죠. 전량정 50m로 주어져 있죠.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 65%니까 0.65. 그래서 8.79kW가 바로 축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하론 1301의 소화 설비인데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요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A, B, C, D의 그 명칭. 자, A는 약재 저장 용기죠. 요 전체가 약재 저장 용기. B는 요 용기 밸브예요. 왜 그러면 여기 점선이 지금 동관이죠. 동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용기 개방 밸브를 통해서 다음 용기 이런 식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B는 용기 밸브가 되고요. 다음에 C는 요거는 기동용 가스 용기죠. 그다음에 요 D는 선택 밸브. 그다음에 요 E는 안전 밸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같은 명칭은 여러분이 그림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자, 물음 1번은 요 개방 밸브의 요 작동 방식, 이 저장 용기의 작동 방식이죠. 자, 이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지금? 요 가스 압력식이죠. 즉, 기동용 가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요건 가스 압력식이에요. 그래서 개방 밸브, 요 약재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의 작동 방식은 세 가지. 가스 압력식, 그 다음에 전기식 있죠. 그 다음에 기계식 있고. 그래서 요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 세 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자, 조작부의 설치 위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이건 공통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 가압용 가스 용기의 충전 가스. 자, 요 기동용 가스죠. 기동용 가스 용기의 그 충전 가스는 질소를 사용하죠.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충전비. 자, 하론 1301의 충전비는 0.9 이상 1.6 이하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다음은 10번 가죠. 자, 백화점 건물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수원의 최소 유효 수량이에요. 자, 지금 여기 백화점이죠. 자, 백화점은 기준 개수가 여러분이 요 30개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물음 1번은 수원의 양이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건 기준 개수 또는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죠. 여기에다 1.6 세제곱이죠. 자, 1.6 세제곱은 헤드 한 개당 방사량이 분당 80리터죠. 요거 20분 곱해주면 1600리터니까 세제곱미터로 하면 1.6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헤드의 개수는 지금 몇 개인가 보죠. 각 층에 설치하는 헤드가 지금 80개죠. 그러니까 기준 개수보다 많으니까 그대로 30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8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옥상에 대한 그 저수량은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이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그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토출량이죠. 마찬가지로 n 곱하기 80인 거죠. 그래서 30개 곱하기 80 하면은 240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 세제곱 퍼 분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4 세제곱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전양정. 자, 스프링클러의 전양정은 H1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헤드압, 방수압, 환산수도 10m죠. 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문제에 보면 펌프는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고 최상층 헤드까지 수직거리가 50m. 자, 여기 펌프가 있는데 여기 헤드가 있다는 거죠.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50m. 이쪽에 후트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트밸브에서 이 중심선까지
요게 지금 300mm HG죠. 흡입양정이에요. 50m는 요건 자연 낙차 또는 토출 양정. 300mm는 흡입 양정인 거죠. 그래서 H1은 토출 양정 50m에다가 흡입 양정 300mm HG죠. 자, 300mm HG를 미터로 하면 일기압이 760mm HG. 이게 10.332 미터죠. 이게 흡입 양정이에요. 여기에다가 H2 배관의 마찰 손실은 자연 낙차의 20이니까 자연 낙차라는 건 토출 양정이죠. 50m에 20% 0.2죠. 여기에다 10m. 해서 여러분이 그 전량정 계산하면 74.08이 나오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펌프의 효율이죠. 그래서 펌프의 효율은 최적 효율, 기계 효율, 그 다음에 수력 효율 3개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최적 효율 95%니까 0.95, 기계 효율 90%니까 0.9, 수력 효율 80% 0.8이죠. 그래서 효율이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100을 곱해주면 68.4%가 되는 거죠. 자, 물음 5번은 펌프 모터의 동력 산출이죠. 그래서 요 비중량, 물의 비중량이니까 9,800. 그 다음에 그 펌프의 1초당 토출량이죠. 그래서 요거는 2,400리터니까 2.4 세제곱, 분이니까 요거 60세크. 전량정 H죠. 74.08. 100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효율 0.684, 전달계수 1.1, 그래서 46.70이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6번은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에 가장 적합한 호칭경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요 옥내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요 펌프의 토출축은 10m/s 이하. 옥내 소화전에서 펌프의 토출축은 4m/s 이하죠. 혹시 제가 이전에 요 강의할 때 스프링클러를 4를 적용한 게 있는데 4를 적용하면 안 되고요. 10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량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유속 곱하기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D라는 것은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이게 미터가 나오니까 이걸 미리로 해주려면 여기에다 1000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단위는요, 요 Q는 세제곱/세크고요. U는 단위가 미터/세크죠. 그래서 요 Q라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출량 Q가 2,400리터/분이었죠. 그래서 요걸 그 세제곱/세크로 하면 요게 2.4 세제곱/에 60세크가 되는 거죠. 유속은 10m/s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D는 4 곱하기 4Q니까 Q 값은 2.4 세제곱/, 60세크. 파이 U인데 유속은 10m/s죠. 그래서 미리로 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 71.36mm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관 구경은 25, 32, 40, 50, 65, 80, 90, 100이죠. 자, 71.36보다 크고 가까운 거 80mm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80A가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죠. 각 물음에 답하시는 합니다. 각 층에 소화전 4개씩. 자, 실량정 50m, 배관의 마찰 손실은 실량정의 20%, 호수 마찰 손실 3.5, 전달 계수 1.1, 20분간 방수, 최소량 적용하고, 최저효율, 기계효율, 수력효율 또 나왔네요.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이니까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Q는 N 곱하기 옥내 소화전이니까 2.6세제곱이죠. 그래서 N은 최대 5개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층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 개수,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설치 개수. 그래서 4 곱하기 130리터, 펌프의 토출량이네요. N 곱하기 130리터 퍼 분인 거죠. 그래서 4개 곱하기 130 하면 520리터 퍼 분. 자, 수온의 양은 마찬가지예요. 4 곱하기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4세제곱. 자, 전량정. 옥내 소화전의 전량정은 실량정, 배관의 마찰 손실, 호수의 마찰 손실에다가 17m가 되는 거죠. 자, H1 실량정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50m. 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은 실량정의 20%, 0.2죠. 호수 마찰 손실 3.5.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2.5m가 나오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전효율, 해서 최저효율, 기계효율, 수력효율 다 곱하면 68.4%가 되는 거죠. 자, 감압장치를 해야 될 압력 0.7메가파스칼이 초과되면 감압장치 설치해야 되죠. 자, 펌프의 최소 소요동력 비중량, 물비중량이니까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펌프의 토출량 Q는 520리터 퍼 분이니까 0.52 세제곱 퍼 60세크. 그래서 전량정이 62.5m죠.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 68.4%니까 0.684. 전달계수 1.1인 거죠. 그래서 8.54kW가 바로 펌프의 소요 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분말소화약제죠. 자, 분말소화약제 저장량이 50kg일 경우에 추가압용가스로 CO2를 사용할 경우에 CO2의 양이죠. 자, CO2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건 가압식이나 추가압식이나 같아요. 약제 1kg당 20g. 여기에다가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장량이 약제 50kg죠. 그럼 약제 1kg당 20g을 저장해야 되는 거죠.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000g이 저장해야 할 CO2의 양이고, 또 여러분이 질소를 갖다 저장할 경우에는 가압식은 kg당 40L, 그다음에 요 추가압식은 kg당 요건 10L죠. 같이 여러분이 구분해서 CO2하고 질소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인데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음향정보 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요거는 폐쇄형 미분무 헤드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화재의 그 열에 의해서 폐쇄형 요 미분무 헤드가 개방되었을 경우, 우리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습식일 경우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었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개방형일 경우에는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었을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에서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될 경우를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폐쇄형 미분무 헤드가 개방될 경우, 그다음에 개방형 미분무 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중에서 피난기구의 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 기준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 또는 요 특별 피난 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되어야 할 피난 기구에서 2분의 1을 감소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기구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죠. 그래서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끔은 나와요. 1, 2, 3번.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